안녕하세요.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볼 글은 공부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예요. 혹시 모든 과목을 똑같은 방식으로만 공부하고 있지는 않나요? 이 글은 상황에 따라 옷을 다르게 입는 것처럼 공부도 과제에 맞게 방법을 바꿔야 한다고 말하고 있답니다.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? 먼저 글에 자주 나올 중요한 단어들을 살펴볼게요. 첫 번째 단어는 flexible, 이 단어가예요. 유연한이라는 뜻인데 이 글에서는 똑똑한 학습자가 가진 가장 중요한 특징을 설명할 때 사용돼요. 두 번째 표현은 러버 스탬프 어프로치예요. 고무도장을 찍듯이 아무 생각 없이 모든 상황에 똑같은 방법을 쓰는 걸 말해요. 글쓴이가 비판하는 잘못된 공부 방식을 가리키는 표현이죠. 세 번째는 skillful learners, 이 표현입니다. 능숙한 학습자들이라는 뜻으로 앞에서 본 고무도장 방식을 쓰는 학생들과 반대되는 글쓴이가 칭찬하는 이상적인 학생들의 모습이에요. 마지막 단어는 appropriate예요. 적절한이라는 뜻이죠. 상황에 맞는 옷차림을 이야기할 때 나오는데 이게 바로 유연한 학습의 필요성을 암시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답니다. 자, 이제 첫 번째 문장부터 차근차근 읽어볼게요. 학생들이 대학 생활을 시작할 때 모든 과목이나 시험에 the same way, 즉 같은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말하네요. 그리고 이 방식을 the rubber stamp approach, 이 표현이라고 부른대요. 글의 문제 상황이 처음부터 제시되고 있죠? 이 문장 뒷부분의 using, 이 표현이 보이죠? 이렇게 동사에 ing를 붙여서 문장 뒤에 덧붙이는 걸 분사구문이라고 해요. 주어가 어떤 행동을 하면서 동시에 다른 행동을 한다는 걸 보여주죠. 여기서는 학생들이 고무도장 방식을 사용하면서 모든 과제에 접근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. 다음 문장에서 재미있는 질문을 던지네요. Think about it this way. 이렇게 생각해보래요. Would you wear a tuxedo to a baseball game? 야구 경기에 턱시도를 입고 가겠냐고 묻고 있어요. 정말 어색한 상황이겠죠?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? 문장 구조를 한번 볼까요? think, 이 단어처럼 주어 없이 동사로 바로 시작하는 문장을 명령문이라고 하죠. 독자에게 해보세요라고 말을 거는 거예요. 그리고 뒤따라 나오는 질문을 통해 자신의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를 보여주는 방식이랍니다. 이어서 또 다른 예시가 나와요. A colorful dress to a funeral? 장례식에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가는 상황을 상상해보래요. 이것도 정말 이상하죠? 앞 문장과 비슷한 구조로 질문을 반복하고 있네요. 세 번째 예시도 볼까요? A bathing suit to religious services? 이 표현 이번엔 종교 예배에 수영복을 입고 가는 상황이에요. 계속해서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예시를 보여주는 이유는 뭘까요? 바로 모든 상황에 똑같은 옷을 입는 게 얼마나 이상한지를 느끼게 해주려는 거겠죠. 그런데 이 문장들은 왜 이렇게 짧을까요? 주어랑 동사가 없잖아요. 그건 바로 앞 문장에서 나왔던 would you wear, 이 표현이 똑같이 반복되니까 굳이 또 말하지 않고 생략한 거예요. 이렇게 반복되는 말을 생략하면 문장이 훨씬 간결하고 리듬감 있게 느껴진답니다. 자,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이 나옵니다. Probably not. 아마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. 당연한 대답이죠? 글쓴이는 독자들이 당연하지 라고 생각하게 만들면서 자신의 주장에 동의하도록 이끌고 있어요. 이 probably not도 사실은 문장이 줄어든 형태예요. 원래는 You probably would not wear those clothes in those situations. 이 표현처럼 긴 문장이었겠죠. 하지만 굳이 다 말하지 않아도 의미가 통하니까 이렇게 핵심 단어만 남겨서 짧게 대답하는 거랍니다. 이제 글쓴이가 하고 싶었던 말의 핵심이 나와요. You know, there's appropriate dress. 여러분은 적절한 옷이 있다는 걸 안다는 거죠. 언제요? For different occasions and settings. 즉 다른 상황과 환경에 맞게 말이에요. 이제 이 옷차림 비유를 공부 이야기로 어떻게 연결할지 감이 오나요? 드디어 옷 이야기에서 공부 이야기로 넘어왔어요. skillful learners, 즉 능숙한 학습자들은 안 돼요. 뭘 알까요? 바로 putting on the same clothes, 같은 옷을 입는 것, 즉 똑같은 공부 방법만 쓰는 것이 won't work for every class, 모든 수업에 효과가 있지는 않다는 것을요. 이 글의 핵심 주장이 담긴 문장이에요. 여기서 재미있는 부분은 putting on the same clothes, 이 표현이에요. 동사 put에 ing를 붙여서 입는 것이라는 명사처럼 만들었죠? 이렇게 동사를 명사처럼 바꿔서 주어로 쓰는 것을 동명사 주어라고 불러요.
이 긴 덩어리 전체가 하나의 주어가 되는 거랍니다. 앞 문장에서 말한 능숙한 학습자들을 한마디로 뭐라고 정의하는지 볼까요? They are flexible learners. 그들은 바로 유연한 학습자들이라고 하네요. 우리가 맨 처음에 배웠던 flexible, 이 단어가 여기서 등장하는군요. 유연한 학습자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? 문장을 보니 They have different strategies. 그들은 다양한 전략들을 가지고 있대요. 그리고 know when to use them. 그 전략들을 언제 사용해야 하는지도 알고 있다고 하네요. 여러 방법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상황에 맞게 쓸 줄도 아는 게 중요하군요. 이 문장에서는 주어 they 하나에 동사가 2개 연결되어 있어요. 바로 have, 이 단어와 know죠. 중간에 있는 and, 이 접속사가 이 두 동사를 나란히 이어주는 역할을 해요. 이런 구조를 병렬 구조라고 부릅니다. 그들은 가지고 있고, 그리고 안다, 이렇게 2가지 행동을 모두 한다는 뜻이에요. 다양한 전략을 쓴다는 것에 구체적인 예시가 나오네요. 능숙한 학습자들은 안 돼요. 객관식 시험, 즉 멀티플 초이스 테스트, 이 표현을 위한 공부와 서술형 시험, 에세이 테스트, 이 표현을 위한 공부를 differently, 다르게 해야 한다는 것을요. 여러분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? 자, 드디어 마지막 문장입니다. 그리고 그들은 not only know what to do, 무엇을 해야 할지 알 뿐만 아니라 but they also know how to do it,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안다고 말하며 글을 마무리하네요.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해낼 줄 아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. 이 문장에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 숨어 있어요. 바로 not only A but also B, 이 구문이에요. A뿐만 아니라 B도라는 뜻으로 2가지 사실을 모두 강조하고 싶을 때 사용하죠. 여기서는 전략을 아는 것과 그 방법을 아는 것 둘 다 중요하다는 걸 힘주어 말하고 있는 거예요. 자, 오늘 함께 읽은 글의 주제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볼까요? 바로 상황에 맞는 유연한 학습 전략이 중요하다는 것이었어요. 모든 과목에 똑같은 고무도장 방식을 쓰기보다는 시험 종류나 과제 성격에 맞게 다양한 방법을 쓸 줄 아는 유연한 학습자가 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꼭 기억해 주세요. 오늘 우리가 만난 중요한 문법들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. 문장 뒤에 콤마와 함께 ing를 붙여 부가 설명을 더했던 분사구문, 반복되는 말을 쏙 빼서 문장을 짧게 만들었던 생략 구문, 그리고 동사를 명사처럼 주어로 만들었던 동명사구 주어가 있었죠. 마지막으로 A뿐만 아니라 B도라고 강조했던 표현까지 잘 기억해두면 다른 글을 읽을 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. 오늘 정말 수고 많았어요. 그냥 끝내지 말고 오늘 배운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지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소리내어 읽어보면 훨씬 더 기억에 오래 남을 거예요. 우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글로 다시 만나요.